오늘 저희가 여기에 선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벌써 54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적인 기념일을 기념해서 오늘 여기에 참가해서 문화공연과 함께 그리고 부산에는 어떤 환경 문제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선 지구의 날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공연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구의 날은 유엔에서 정한 환경의 날, 6월 5일 환경의 날과 달리 민간에서 시작한 날입니다. 이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69년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앞바다에서 원유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이를 본 미국의 상원 의원이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날 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당시 학생이 시민들과 함께 데니즈 헤이즈라는 사람이 함께 지구의 날 행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서만 6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9월 달에 하는 기후 행동에서는 한국에서는 많이 모여봐야 5천 명밖에 안 모였는데, 이때는 한 주에서만 6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모이다 보니까 여러 국가들이 위기감을 느꼈고 72년 6월에 113개국 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서 지구는 하나라는 주제로 환경 보전 활동을 함께 하자고 다짐하는 인간 환경 선언을 이제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일부 나라에서는 지구의 날 행사를 진행하다가 1990년도에 이르면서 세계 150여 개 국가가 함께 4월 22일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4월 22일 당일과 전후로 해서 지구의 날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루했던 사전 설명을 끝내고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이제 분위기를 한껏 달궈줄 이제 문화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스밴드와 봄꽃에서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황태현님을 모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죄송한 머리끈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끔하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노래를 할 건데요. 아무거나 고무줄 있으면 고무줄 있으면 하나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이것도 공연에서 제가 이런 또 공연 고무줄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입에 계속 들어가가지고. 조금 보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첫 번째 곡으로 할 곡은 그렇습니다. 역설이라는 곡인데, 오늘이 또 지구의 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개발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이었죠. 가덕도 그 공항 반대 예술 행동을 하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공항 만든다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공항 만든다고 살지도 않을 집을 짓고 있네.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 매일 밤을 뜬 눈으로 밤을 설친다. 공항
공항 세운다고 살던 땅에서 나가라고 하네. 공항 세운다고 여기 땅값은 나날이 치솟네. 1년도 채 버티지 못할 욕망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들, 그들의 마음을 물어본 적 어느 누구 하나 없었다. 이 소름 끼치는 역설 앞에 하얀 목련꽃마저 슬프다. 공항 만든다고 인간들은 축배를 드는데, 공항 만든다고 섬과 바다는 난도질을 당하네. 이윤들의 지독함 앞에 인간들의 부끄러운 서글픔, 그들의 마음을 물어본 적 어느 누구 하나 없었다. 이 소름 끼치는 역설 앞에 하얀 목련꽃마저 슬프다. 그들의 마음을 물어본 적 어느 누구 하나 없었다. 이 소름 끼치는 역설 앞에 하얀 목련꽃마저 슬프다. 조금 전에 사회자분이 분위기를 마음껏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이 가라앉은 느낌이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행복의 나라로라는 곡 아세요 혹시? 네. 곡을 앞에 뭐 들고 계셔가지고 박수 칠 수 있으신 분들 박수 치시면서, 안 그러면 빗께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려볼게요. 장막을 걷어라 너희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를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도 나는 행복의
상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하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춘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하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춘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갑시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곡 해야 되겠죠. 원래 제가 만든 곡을 몇 곡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같이 아는 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곡 마지막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 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 사랑이 있는 것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한 입술도 한순간에 말라 버리지. 같이 해볼까요?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앵콜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소리가 작아서 안 해나옵니다. 네, 아까 제가 소개에 앞서서 분위기를 띄워줄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한없이 다운시켜놓고 이제 올리는 걸로. 네, 제 의도가 완벽하게 먹혔습니다. 네, 우리가 기후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기를 하고, 체념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왔던 우리 노랫말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모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함께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에 앞서서 여러 단체가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에서부터 부산 YWC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숙지하신 제드레티브에서 함께 하셨고요. 자원순환 시민센터에서도 오셨습니다. 부산 네트워크에서도 오셨고요. 부산 시민운동기어센터에서 오셨네요. 네. 네, 그리고 해운대 시민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모두를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대외국인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거국적인 행사에 앞서서 또 인사말이 좀 들으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장님 인사말 간단하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지구의 날 하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지구, 그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제대로 되고 깨끗한 환경에 지구를 물려주는 것,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고 맑은 날씨와 제대로 올바른 기후들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할수 있는 약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많은 단체도 함께 하셨고 또 우리 YWCA에 가는 또 회원님들도 함께 하시고 또 오고 가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마 오늘 이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요즘 사막 지구에서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우 그리고 벌써 4월부터 쏟아지는 한여름과 같은 이런 폭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과연 누구 때문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에너지를 과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그런 욕망들 그리고 편리한 어떤 문제 주고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런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의 그 의원들이 선량들이 정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말 고민을 가지고 정치를 해주시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산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귀를 들으면서 이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의 이 작은 바램들이 모여서 결국은 큰 하나의 물줄기 거대한 지구를 변화시키고 기후의 어떤 위기로부터 대응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그리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발언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며칠 전에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개발 공약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니 당선자들은 기후 공약을 내세웠다고 해요. 하지만 부산에 있는 18개 지역 선거구에서는 단 한 명도 기후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는데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부산의 환경 문제를 좀 알려드리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지려고 부산의 환경 문제를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있는 여기가 해운대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이니만큼 바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불법 규제 비보고업으로 바다는 나날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싹쓸이 어업으로 해서 바다 생태계의 생명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해수온도 상승으로 산호는 또 죽어가면서 백화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기사가 뜨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바다의 온도가 변하고 바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관해서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혁 부장이 말해주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큰 마이크로 할 생각은 아니었고 계획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일단은 마이크가 있으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처음으로 불러온 이유가 제 주제가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많은 관광객분들이 해운대에 오는 이유 자체가 저기 보이는 바다 때문에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감상도 나누고 이렇게 감정들을 조금 추스리면서 이렇게 관광비지로서 해운대가 유명해졌는데 어쨌든 바다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양보호구역, 특히 이런 바다를 보호해야 된다가 단순히 당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류의 이제 시급한 과제로서 접어들였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고 지금 바다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배분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엔 국가 간 협약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훈밍 몬트리올 GBF라는 어떤 협정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해양 보호구역을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늘리기 위해서 많은 과제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바다가 매우 넓기 때문에 그 영해뿐만이 아니고 공해라고 불리는 국가 간 관리구역이 아닌 곳까지 해상보호구역을 늘려야 하는 과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이제 정부에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 이용 협정 BBNJ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에서는 이제 공해까지도 해상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심해저 채광까지도 금지해야 된다. 불법업까지 금지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조약을 체결을 했고
이제 뭐 관련된 세부 내용들 국회 비준 등 과정들이 남아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보호구역이 이제 점점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에도 해양보호구역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세 곳이 있습니다. 저기 잘 보이진 않지만 저쪽에 오륙도가 있습니다. 오륙도가 일단 부산에 있는 해양보호구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남영대섬 나무섬이라고 하는 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구의회에서도 청사포를 해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라고 결의안을 내기도 했고 그만큼 해양보호구역의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런 분위기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해양보호구역을 보존하고 확대를 하려면은 정치인들의 그런 약속들보다는 이 시민들의 이제 힘을 모아서 국회를 압박을 하고 지킬 수 있게끔 산업계를 압박하는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민분들도 이런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서 많은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많이 힘을 모아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브루노 라투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조금 웃긴데 이 책의 의도는 그만큼 우리가 기후위기 지구를 위하지 않고 이런 정치 체제들, 정치인들 그리고 산업치들 그리고 생활 양식들이 지구와 점점 멀어지고 있어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떨어질 만큼 그렇게 하는 상황을 비꼬아서 쓴 제목인데요. 앞으로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지구의 제 54회 지구의 날을 맞아가지고 이제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방법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 지나가시는 시민들께서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구상에는 보호구역이 해양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육지에도 이제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저희가 몇 년간 국립공원을 지정하려고 해서 노력드리는데요. 바로 금정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범시민 네트워크 광호연 집행위원장으로부터 금정산 국립공원의 추진 활동에 대해서 좀 간단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갑자기 와서 바뀌었는데요. 근데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후비상행동에 대표도 맡고 있고 부산 학생 살리기, 또 낙동강, 금정산 이런 이제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국을 산하라고 하잖아요. 산과 하천. 근데 여기 오니까 산과 하천과 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수천 명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놓을 수 없는 끈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구가 기후비상 행동, 기후 위기가 시민들에게 느끼긴 하나 이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이게 또 잊어버리고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정책은 계속 후퇴하고 이런 측면에서 누군가는 이 끈을 놓지 않고 함께 가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의 가장 첫 번째가 생물 다양성의 멸절인데 그럼 생물 다양성이 과연 생물 다양성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보면은 사실은 강과 하천, 산에 이 생물 다양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에서의 하천의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서식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강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물길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산으로부터 왔습니다. 산이 이제 강의 시작 지점이죠.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니까 강운동을 하는데 산 지키기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게 산이 강하고 연결되는 물길의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부산에는 좋은 산들이 있습니다. 요 근처에 해운대에 있는 장산, 또 금정산, 성악산, 백양산, 우리 주변에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산들이 있습니다. 장산에는
장산 습지 보호구역 지정과 람사르 지정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행정은 별 움직일 생각이 없고 점점 더 이게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또 성악산도 억새와 그 아름다운 산의 자태가 있었지만은 거의 시민공원화 만들면서 극기 좋은 산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형태들입니다. 금정산과 백양산은 보존을 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이라도 지정해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국립공원이라는 시스템이 이 산을 지켜낸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현재의 그 제도 속에서 국립공원이라는 보존 구역의 범위 안에서만이라도 이 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그 가치를 찾아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노력들이 시작된 지가 벌써 4, 5년 됐지만은 23번째로 작년에는 팔공산 국립공원이 지정이 됐고요. 올해는 24번째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절박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정산이 사유지가 80%예요. 그래서 금정산은 그 양산시 그다음에 북구 금정구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마다의 이익과 내용에 따라서 개발과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정산 기슭에 지금 현재 사송 공공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고리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면에 금곡 옆에 또 공업단지가 들어서기도 하고, 또 개인들은 거기에 농막을 짓고 끊임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와 노력들이 끊임없이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금정산을 부산의 산을 대표해서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와 우리 부산의 산의 가치, 이게 확대돼서 전국의 산의 가치로 좀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행정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고, 또 우리 짧게만 좀 더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는 엄청난 핏줄이 있잖아요. 우리 도심의 핏줄은 하천입니다. 부산은 45개의 지방하천과 6개의 국가하천이 있는데 이 핏줄들이 곳곳에서 숨을 쉬고 이 물길이 살아나고 흘러야만이, 그리고 그 강의 서식처가 보존돼야만이 그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고 도시의 열섬화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흡수원이나 이런 역할에 있어서 강다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산의 모천인 낙동강은 녹조로 실험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이 흐르고 강이 강다워지고 생명이 숨쉬는 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은 삼포 취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산과 바다, 강이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데요. 이제 바다 했고 산 했으니까 강이 또 해야죠. 이제 또 마지막 남은 천혜의 자연 환경이 바로 낙동강 하구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66년 7월 23일에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66년이 어떤 시대였냐면 베트남 파병이 있었던 시기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더 잘 살아보자고 개발을 막 새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구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천년기념물 지정을 했던 곳인데요. 처음 지정했을 때와 당시에 지금을 보면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난개발이 시도되고 훼손되고 있는 낙동강 하구에서도 지금도 또 다른 난개발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흡지와 실들의 친구 박중록 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난개발 대신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 평균 기온이 몇 도 올랐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1.2도가 넘어지고 아마 1.3도 가까이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티핑 포인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마지노선 티핑 포인트가 1.5도입니다. 그죠? 1.5도. 1.5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럽니까? 예, 1.2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의 이상기후가 이제 일상화된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살라 그러면은 무엇보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으려 그러면은 식량이 생산되어야 됩니다. 농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후가 지금처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게 되면 뭐 태풍이 우리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러면은 설사 배가 쓰러지더라도 이걸 다시 세워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슈퍼 태풍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일상화되게 되면은 농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죠? 해서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고 식량위기는 곧 인류의 생존위기라 그럽니다. 해서 유엔에서도 티핑포인트 1.5도 상승만은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전혀 거꾸로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뒤에 보시니까 제가 오랜만에 이 수평선이 탁 뚫린 바다를 보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 옆에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강할리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죄송하게도 50년 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바다는 수평선이 없습니다. 그죠? 강한대교가 잘 있어가지고 바다를 잘라 먹였는데 지금 여기 수평선을 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수평선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하면은 지금 가덕도 신공항 만들면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 도로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접근 도로 계획 중에 하나로 잡고 있는 게 이장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장에서부터 이기대 앞을 지나가지고 영도 앞을 지나가지고 다대포를 지나서 가덕도까지 이어지는 이런 교량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있는 자연이라도 지키고 훼손된 자연은 복원해도 우리가 살아남을까 말까 한 이런 세상에 여기 앞에 이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오기도 전에 이미 2018년에서 19년도로 넘어가면서 이용객이 줄었다 그럽니다. 그죠?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 초저출산 사회입니까? 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 전국에서 제일 먼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교통량도 2016년 이후에 매년 줄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줄면은 새 도로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새 다리가 여러분 더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근데 그나마 조금 전에 우리 노 부장님 설명하신 신이 내린 축복의 땅, 동양 최대의 철새도리지 그래가지고 환경이 뭔지 자연이 뭔지 그 까마득한 시절에 이 지역만은 지키자 해서 낙동강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이미 27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미 27개의 다리가 있는데 에코델타 시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교통을 연결하기 위해서 신규로 교량을 만들려고 하는 게 여러분 몇 개인지 아십니까? 27개 더하기 16개입니다. 16개. 그 중에서 특히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말씀을 들어보셨을 건데 이건 핵심 지역을 가로질러서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의 기능 자체를 상실시키기 때문에 이 다리를 막는 싸움을 여기 계신 식구들과 함께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보다도 가덕도 신공항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기후위기입니다. 그죠? 1.5도가 넘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 생존의 운명을 지고 있는 정치권이라든지
기업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연유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금요 기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끔찍하겠습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더 키워서 저 사람들이 끔찍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의 산포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남은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구호를 한번 외치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 뒤에 내음자를 같이 우창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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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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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하구 난개발 그만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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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앞서 이제 부산의 산포장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앞서 오프닝을 열어주셨던 황태영 가수님께서 흥이 나셔서 한 곡을 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열띤 박수와 호응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곡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숲에 대한 곡도 있고 또 오늘 지금 부를 곡은 흔들리다 머문다라는 곡입니다. 결국에는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것들이 이게 무너져 내립니다. 개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게 숨 쉬고 있잖아요. 공기만 없어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인지를 하면서도 그걸 잊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욕망 때문에, 문화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것들이 안 좋게 변합니다. 그런 어떤 인간들의 욕망에 대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다 머문다 바람처럼 떠났다 만난다 알 수 없이 시간 속에서 인연 속에서 오늘도 어제처럼 지금도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대여 깨어나 나를 버린 시간 속에 너도 나도 지쳐가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술 취해 비틀고 비는 그대 모습 내 모습인 것 내 모습인 것
가는 구름처럼 태어나고 살아가고 돌아가는 그 진리를 잊은 지 오래 잊은 지 오래 끝이 없는 욕망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흔들리다 머문다 바람처럼 떠났다 만난다 할 수 없이 인연 속에서 허공 속에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제54주년 지구의 날 기념을 하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기후위기 부담 이상행동 연대단체들과 내외국인과 함께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은 저희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190여 개국 약 5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지구의 날 네트워크라는 유형의 단체가 또 있는데요. 여기서 매년 지구의 날 주제를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된 주제는 지구 vs 플라스틱, 지구 대 플라스틱이라는 주제입니다. 감히 플라스틱 따위가 지구와 지금 비교벌까지 올라왔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의가 부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자원순환을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플라스틱과 자원순환에 관해서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수영 대표님께 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쓰레기가 많습니까? 이렇게 힘없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쳐다도 보겠습니까? 주변에 쓰레기 많아요? 예, 특히 뭐가 많습니까? 플라스틱. 예, 저희는 이런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원순환 시민센터의 김수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힘을 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다 볼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플라스틱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얼마나 버릴까요?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5,000톤이 안 됐습니다. 2011년도에. 그럼 지금은요? 10년 만에 13,000톤을 찍어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러면 전 세계는 어떨까요? 1950년도에 200만 톤이었습니다. 지금은 70년 만에 4억 톤을 넘어섰습니다. 200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80억 톤 정도가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활용 얼마?
10%도 안 되는 9%를 재활용했습니다. 12%를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땅 위에 굴러댕기다가 결국은 바다로 갔습니다. 바다로 얼마나 갈까요? 1년에 1200만 톤에서 20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걔들이 왜 어때서? 플라스틱은 우리가 아는 대로 화학물질을 같이 품고 있습니다. 거기다 태우면 오염물질 음악하게 넣으죠? 여러분 집에 가서 종이 태우는 거하고 비닐봉지 한번 태워보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썩지도 않습니다. 잘게 쪼개지면서 계속 오염물질을 내뿜는 아주 고약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플라스틱 만드는데 얼마? 5천원 됩니다. 플라스틱 사용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5분이면 충분하죠. 근데 썩는 데는 얼마? 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계속 오염물질 내뿜으면 지금은 잘게 쪼개져서 이름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공기 중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강, 바다 모두를 오염시키면서 인간을 비롯한 많은 생명체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여야 되겠죠. 대한민국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줄이는 방향에서 역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 다른 지역들에서는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단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유엔에 모여가지고 우리 플라스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맺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차 회의를 했고 올해 다음 주 22일 지구의 날 다음 23일부터 캐나다 오타와에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5차는 11월 달에 여기 대한민국 부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 야심찬 출발과는 달리 플라스틱을 목표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줄이는 노력보다는 재활용을 강조하는 그룹, 즉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플라스틱을 목표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줄이는 그룹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목표가 재활용적으로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만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협약마저도 자꾸 후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있는 캐나다의 회의도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부산 회의에서도 아주 실질적인 감축할 수 있는 협약을 맺기 힘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함께 노력을 해서 플라스틱을 줄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를 줄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 같은 날 말고 지금 아마 여기 황사 이야기 하는데 이 안에 미세먼지 속에 플라스틱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산,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많은 여러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플라스틱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이 시대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양식을 계속 바꾸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양식만큼 혹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세계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오늘이죠. 오늘 삼척에서 화력발전소가 열립니다. 새로운 화력발전소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후퇴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과연 어떠면 좋을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부산환경운동연합 유현주 사무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야외로 나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YW에서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장님 늘 감사드리고 우리 사회자님이 2분 딱 얘기하라 그래서 광고 1분하고 에너지 전환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일단 우선 다음 주에 에너지 관련하면 핵 고리 여기 수명 연장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장정욱 박사님, 장정욱 교수님 모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지금 수명 연장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수명 연장이 사실 경제적이지가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노원적 문제가 많잖아요. 6.8년을 가동하면은 1,800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게 둘 수 없지 않습니까? 4시 YMCA에서 좀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 지구의 날 이번 주가 주간인데 내일은 황령산에서 난개발을 또 막기 위해서 부산 지역의 시민단체가 다 모여서
다 같이 또 도토리 알박기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토리 너희들은 산을 부수지만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라도 이 도토리 알을 박으면서 산을 지켜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니까 11시 전망대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게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면은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88%의 기후위기와 관련되거든요.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건물, 수송 이런 순으로 부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건물과 관련해서도 기금을 좀 만들어서 노후주택이 17개 광역 자치단체 도 중에서 가장 부산이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그거를 바꿔내야 되고 수송, 공공수송, 교통수단 중심으로 바꿔내야 되고 주차장 없애기 운동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가능할지 이런 이제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핵발전소를 없애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2020년 부산시 자료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25년에 8%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에너지 전환 운동 우리 YW 막 여러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데 20년째 제자리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신은 놔두고 재생 에너지만 관련하면 1.5%, 신재생 2.2% 이 정도거든요. 전국에서 꼴등.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 에너지연대가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먼저 힘을 합쳐서 메가 단위로 한번 아니면 100kW, 200kW로 메가 단위로 한번 시민들 손으로 태양광 발전소 한번 만들어 보자. 주차장 태양광, 산업단지 태양광부터 좀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Y도 먼저 선도적으로 건물에도 올리고 우리 환경연합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건물은 지을 때 태양광을 하고 주차장에도 태양광을 하고 산업단지 보이는 곳은 모두 태양광을 하고 해상풍력도 해서 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을 하는 것이 노원전 없애고 안전한 도시를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매주 우리 캠페인 하니까 올해도 캠페인 조금 같이 좀 해주시고 같이 힘을 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것 같습니다. 네, 기후위기 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무대 뒤에 준비했습니다. 덴저 위험하다는 게 오늘 마지막에 발언 발제자를 꾸며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빨리 움직여야 될지 부산 YWCA 최수정 팀장님 모시고 마지막 힘차게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YWCA 최수정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오늘 커피 식사하시고 커피 드셨을까요? 그리고 또 혹시 커피 드시면서 좀 달콤한 초콜릿을 찾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커피의 이 향긋함과 초콜릿의 달콤함을 일상에서 편하게 즐기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이로 인해 계절에 맞지 않은 또 폭우와 폭염, 가뭄으로 커피와 코코아 재배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는 생산 및 공급량을 감소시켰고 결국 가격 또한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커피와 초콜릿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사과는 금값이라는 말을 요즘 좀 많이 들어보셨죠? 또한 사과하면 어느 지역을 떠올리실까요? 지난해 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꽃샘 추위도 없이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그리고 또 다시 급격히 내려가면서 4월에 때 아닌 그 전국 농가의 냉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6월에는 잦은 비와 고온으로 인해서 과수 화상병이 또 확산을 했었고 또 8월 이후에는 태풍과 또 강풍 및 그리고 호우가 지속되면서 기후 조건에 가장 예민한 농작물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연구진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시간당 얼마일까요? 얼마였을까요? 시간당. 대략 215억 원의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고 연평균 이것을 다시 환산을 하면 189조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중 인명피해에 따른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지구가 빠르게 더워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당연한 일상을 더 이상 당연하지 않도록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과거 지구는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변화되는 약 1만 년의 시간 동안 약 4에서 5도씨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벌써 1도를 넘어섰고 이것은 과거에 비해 약 25배 이상이나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국가들이 모여서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를 느끼고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자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씨는 기후 제약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요. 그런데 이미 이것을 넘어섰다는 것은 브레이크 없이 150km의 엑셀을 밟는 것과 같은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최근 발표된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벌써 1.52도씨가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과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빠르게 열통화가 되어가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더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실천과 함께 또 기업의 친환경 경영 방침에도 물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겠고요. 더불어서 최근 총선이 끝났는데요. 총선을 지금 당선된 당사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부의 기후 정책에 보다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부산 지역 일대에서 기후위기 부산 비상행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리며 저의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앞에서 다 광고해 주셔가지고 저는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